아니 저는 어려움할 필요 없다고 봐요. 정신 좀 차리세요. 왜냐하면 지금 김건희 씨가 재등장했어요. 김건희 여사가 153일 만에 재등장을 했고요. 재등장하게 된 배경이 무언지를 봐야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김주현 민정수석을 앉히고 39명의 검사장급 검사들의 인사를 단행하면서 윤가근, 한가원을 만들었어요. 자기에게 친한 사람들, 자기에게 충성하는 사람들을 다 모아놨어요. 그렇게 하니까 김건희 씨가 나타나잖아요. 행복한 얼굴로, 예뻐진 얼굴로. 게다가 수원에 더 보강하는 인원을 더 집어넣었어요. 본인의 측근들로 또다시.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결과론적으로 이재명 대표를 계속 잡겠다. 김건희는 무조건 살리겠다. 이 얘기잖아요. 그러면 민주당이 지금 꽃놀이 할 때가 아니에요. 이번에 170 몇 표 받았으니 우리 행복하다 이러고 돌아다닐 때가 아닙니다. 지금 매우 상황이 어렵게 지금 복잡하게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만약에 대통령 임기가 1년만 남았으면 그래도 상관이 없겠지만 임기가 3년 남았어요. 게다가 지금 이원석 검찰총장하고 송경호 또 원래 윤석열 사단이었어요. 네. 그러다가 마지막에 지금 마음을 조금 바꿨는데 이원석 검찰총장 지금 손발 다 잘리고 난 다음에 이원석 검찰총장 내부적으로 지금 엄청 비난받고 있습니다. 검사들로부터. 왜 그러느냐? 2년 동안 뭐 해놓고 갑자기 막판에 뭐 하는 척하면서 사람들로부터 뭐 이름 오르내리고 마치 정의의 사도인 것처럼 너 지금 그러고 장난치니? 이게 바로 검사들이 이원석을 바라보는 태도예요. 근데 그나마 자기랑 같이 이렇게 해주려고 했던 사람들이 옆에 있었을 때는 그래도 그나마 그런 얘기가 덜 나오는데 손발 다 잘렸잖아요. 9월달 되면 끝나잖아요.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못하죠. 이런 상황이면 결국은 특검밖에 방법이 없다는 얘기고 결국은 여당이랑 대통령실은 야당하고 싸우겠다는 얘기고 민주당을 계속 죽이겠다는 거고 압박하겠다는 얘기고 이재명을 특히 없애야 된다고 계속 생각한다는 거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국회의장을 그렇게 온순하고 착하고 타협적이고 이런 인물로 뽑아준 국회의원들 무슨 생각인지. 두 번째,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실제 기득권을 지키고 싶어하는 그분들의 그 표심이 그대로 드러났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정말로 대한민국 국민들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투쟁적으로 뭔가 해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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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해준단 말이에요. 왜? 다들 겁쟁이야 이제는. 뭐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분들이 왜 그렇게 행동하는지 우리가 알잖아요. 이게 지금 현실이라고요. 이게 현실이라고요. 민주당의 당원들이나 국민들이 아무리 얘기를 해줘도 그들은 바뀌지 않는 이 현실이 바로 문제라고요. 절반 가까이를 다 쳐내고 공천에서 다 날리고 새로운 사람들 다 해놨어도 아직도 이렇다고요. 이게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돼야 됩니까? 이거 매우 심각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한 사람들 보고 또 일각에서는 뭐 강성이니 뭐 팬덤이니 개딸이니 이러면서 또 막 욕한다고요. 이게 정상적인 상황입니까? 지금 민주당이 지금 정신 못 차리고 있는 상황인 거지. 저는 이거 매우 중요한 상황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지금 이 민주당의 당원들이 탈당하면서까지 화를 내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그거를 알아야 됩니다.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왜 정신을 못 차립니까? 당대표 뽑을 때 봅시다. 당대표 뽑을 때. 예? 지금 남은 거 당대표밖에 없고요. 법사위원장 누가 되는지 봅시다. 지난번에 법사위원장 이상한 참 봐주고 넘기고 해가지고 결과 어떻게 됐어요? 뭐 하나 제대로 된 게 있어요? 너무 피곤해요 진짜. 나 대한민국 살기가 너무 힘들어 죽겠어요. 여러분 안 힘들어요? 힘들어 죽겠어요 나 진짜. 오늘 금요일인데 너무 힘들어. 너무 힘들어. 너무 힘들어. 우리 김종욱 박사님 참 이 순간 계속해서 표정과 점점 어두워지면서 그늘이 가득하면서 점점 의사는 뒤로 넘어가고. 아니 그렇지 않아요. 뭐 저는 예를 들면 잘못한 거 잘못했다 인정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잘못한 걸 인정했을 때 소위 새로운 길로 갈 수 있고 좀 더 강력한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전 뭐 이것이 민주당의 마지막까지 가야 될 모습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뭐 이렇게 질타받고 뭐 노영희 변호사님한테 이렇게 욕 많이 얻어먹고 그럼 욕 얻어먹은 만큼 거기에 맞게 하나하나 행동으로 보여주는 모습을 통해서 신뢰를 회복해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아직까지 거기에 대한 믿음이 없는 거죠. 네. 믿음이 없었을 때는 믿음을 보여주는 거죠. 근데 믿음을 보여주지 않는다면 나름대로 우리가 또 한 번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공격을 해야죠. 말씀하신 것이 당대표
선거이든 아니면 이후에 정당에 대한 지지율이든 어떤 국민들이 그런 모습을 보여주게 되면 그런 것들을 보고 반성한다면 자기의 사익보다는 공익 또는 아까 말씀하신 폭정에 맞서서 제대로 싸우는 모습 뭐 이런 걸 보여주겠죠. 아니 뭐 자기가 뭐죠 저기 김건희가 자기가 무슨 김정은이에요? 153일 동안 안 나오다가 갑자기 딱 나와서 아무 얘기도 안 하고 있는 모습. 그다음에 또 윤석열 같은 경우 하는 거 보면 MB 놀이 하고 있잖아요 지금. MB가 상황이 안 좋아졌다가 나와서 좀 민생 토론에도 가고 좀 더 실용적인 모습 보여주면 돌아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MB가 더 있는 거죠. 낫지 않아요? MB 놀이 그러니까 MB 놀이 한다고. 아니 야, 그 얘기까지 나오네. MB 놀이를 하려면 MB만큼이라도 하던가. 그래서 더 잘 싸워야 되는 게 22대 국회라고 생각이 들고 22대 국회가 시작되기 전에 국민들에게 신뢰를 줘야지만 여론의 힘을 받고 더 세게 나갈 수 있고 더 올바르게 나갈 수 있고 경고하게 나갈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옛날 얘기해서 좀 미안하긴 한데 네. 아주 옛날에 김대중 대통령이 네. 야당 총재이전 시절에 네. 선거를 치렀더니 어마어마하게 졌어요. 네. 79석인가 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막 온갖 욕을 다 하는데 그때 김대중 대통령이 79석이나 있지 않냐? 라고 해서 막 밀고 나간 거예요. 네. 네. 그러고 나서 정권 교체된 거죠. 자, 지금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뭐냐면은 국회의원의 활동이라든지 그 국회가 잘 굴러간다라든지 이거는 쪽수에 있지 않습니다. 아무리 지금 171명의 민주당이 있다 하더라도 그 국회의원들이 있다 하더라도 정확하게 무엇을 위해 싸울 것인가 무엇을 위해서 해낼 것인가 쟁취할 것인가에 대해서 국회의원들 정신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정신 똑바로 차린 10명보다 못할 수가 있어요. 과거에 그렇게 좋은 대통령도 권력을 가졌고 국회의원도 막 엄청나게 권력했는데 국가보안법 하나 철폐하지 못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나중에 결국 흐물흐물하다가 권력 뺏긴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170명 뭐 조국혁신당에서 뭐 192명 이거 의미 없다고 생각해요. 강력한 대통령 행정부가 있는데 여기에 더 강력한 의회로 싸워야지 의미가 있지 뭐 쪽수가 많으니까 그거 의미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위해서 당원들이 아래로부터 추동해내는 거, 그 추동해내는 거를 제도화 시켜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 민주적 국회의원들을 민주적 통제하는 것은 아래로부터 이렇게 통제할 수 있는 그걸 무엇으로 해야 할 것인가, 문자를 폭탄을 던질 것인가 뭘까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걸 제도화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지금 이 사태 그냥 그럴 수 있지 하고 넘어갈 수 없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설성우님께서 당원이 봉이다라고 이렇게 하셨는데요. 봉으로 보이지 않으려면 여러분 탈당하시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리고 우리 뭐 선거 때마다 그렇지 않습니까? 참 이게 다 이것 저것 보고 싶고 싸우는 거 보기 싫고 그러니까 나는 그냥 투표 안 할래. 절대 안 됩니다. 그럴수록 투표를 하셔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오늘 나왔던 이야기들 여러분께서 공감하신다면 어떤 책임 정치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도 함께 공유해 주시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요, 네. 당원들의 힘이 세진 거예요. 그치. 국회의장 선거 하나 가지고 이렇게 예를 들면 난리가 날 정도의 상황이라면 네. 우리가 발언하고 싸우면 당이 교정되는구나라고 하는 걸 효능감으로 알고 계시는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지금 당장은 화나실 거예요. 뭐 다 이해가 되고 댓글 올라오는 거 보면 매우 화나신 것 같습니다만 과거에는 이런 거 가지고 이런 논쟁도 벌어지지 않았던 팀들이 꽤 많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그만큼 당원들의 힘이 세졌고 적어도 국회의원들 당선자들 같은 경우 당원들의 의견들을 듣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으로 갔고 이런 것 때문에 이 선거 이후에도 아무도 말을 못하는 상황이 벌어졌기 때문에 저는 당원들의 힘이 더 강해졌다. 이런 상황에서는 오히려 당원들이 더 많이 말씀하시고 더 많이 힘을 키워서 국회의원들이 뭐 하나 결정할 때 꼭 당원들한테 묻도록 하는 그 강력한 힘을 만드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우리 좀 이 주제로 좀 넘어갔으면 해요. 어쨌든 결정은 됐습니다. 우원식 의장으로. 네. 그러면 이 특검, 우리 앞으로 이제 특검을 해결해야 되고 이제 탄핵 정국에 대한 것들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일단 우원식의 국회와 이재명의 민주당 과연 하나로 움직일 수 있을까? 노영희 변호사 어떻습니까? 해야죠, 그렇게.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고요. 우원식 국회의장도 물론 당적은 버리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번에 입법권을 얼마나 침해당했고 입법권 침해에 대해서 찍소리도 못하는 그 비겁한 모습을 보았고 그것이 얼마나 국민들의 분노를 자아냈는지 다 알지 않습니까? 당연히 저는 국회의장으로서 당선된 만큼 잘 되시리라고 생각하고요. 이재명 대표가 좀 더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좀 소극적인 자세나 수세적인 자세에서 오히려 정정당당하게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재판 그렇게 오래 하고 그렇게 많이 압수수색하고 그렇게 많이 수사해도 결과론적으로는 제대로 뭐 나왔다는 게 지금 보도된 게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민주당 에서 일을 하거나 아니면 이재명 대표 변호를 맡고 있는 그 변호사들한테 다 물어보아도 네네. 본인들의 얘기는 그래요. 물론 이제 판사는 또 어떻게 판단할지 모릅니다만은 증거가 지금 나온 게 없다. 계속해서 이 바깥에 이 언론에 보도되는 거하고 실질적으로 또 돌아가는 모습이 다르다. 이제 그런 얘기 계속 하고 있는 걸 보게 되면 이재명 대표 이제는 자기 뒤에 천군만마 지원자들, 지지자들이 많이 있다는 걸 생각하고 그냥 편안하게 옳다고 생각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고요. 제발 좀 우리나라 경제 살리기 위해서라도 빨리 뭔가 좀 정리가 됐으면 좋겠다. 네, 시간도 다 됐는데 빨리 합시다. 시간을 체크하고 계셨군요. 네, 역시 또 네, 네. MC로 또 활약하고 계시다 보니까 우리 최영환 변호사, 저는 최영 변호사랍니다. 평론가님. 예. 네,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있으신지. 네. 지금 참 한국 정치가 굉장히 갑갑하실 거예요. 그런데 저는 방금 두 분 말씀하시는 거 들으면서 그나마 과거보다 진일보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그저 국회의원들은 국회의원 당선되는 거 그 자체를 자신이 개인적으로 입신양면했다, 출세했다라고 생각하지 지금처럼 이렇게 당원들 눈치 봐서 의원식 찍고 아무 소리 못하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어요. 네. 지금 그나마 진일보 됐다라고 생각하니까 이제 8월 달이면 아마 이제 지역위원장 관련돼서 또는 지역 여러 가지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라도 당 게시판 또는 아는 사람들한테 문자 보내면서 이거는 아니다. 우리 이번에 우원식 국회의장 당선에 대해서 이게 덮고 갈 문제가 아니다. 네. 어떻게 공론화할 것인가 당원들끼리 이야기를 하자라고 그런 식으로라도 같이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지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네, 신정숙님께서 대표님이 말이 없는데 왜 이렇게 시끄럽죠? 라고 하셨는데 말씀이 없을 수는 있지만 지금 아마 이렇게 우 의장 당선 이후 새 판짜기에 대한 생각도 분명히 하고 계실 거라고 봅니다. 우리 김종욱 박사님. 예. 네, 어떤 판이 조금 그려지실까요? 일단 뭐 이쪽 판은 지금 조성되는 겁니다만 저쪽은 뭐라고 얘기했죠? 국정 운영 방향은 옳았다라고 얘기했었고 검찰 인사를 통해서 거의 자기의 부인은 보호하고 야당 당대표는 마지막까지 어떤 형태로든지 사법적 리스크에 빠지게 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진짜 결연한 자세로 지금 여기 서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반대 진영도 마찬가지죠. 거기에 맞서서 결연한 진영을 꾸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지금은 일상시국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네. 비상시국이고 비상시국에 맞는 어떤 국회 또는 민주당이라고 하는 구조를 만들지 않으면 이 싸움 만만치 않다. 일단 뭐 8명이라는 사람을 더 데리고 와야지만 특검법을 완벽하게 무력화시킬 수 있는 거잖아요. 특검법을 거부하는 거에 대해서 저는 그거 쉽지 않다고 봐요. 8명을 일로 오게 하는 것도. 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조국혁신당이랑 진보당 같은 경우야 뭐 우리와 함께 가질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뭐 개혁신당이나 새로운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네. 저도 압도적인 여론을 통해서 국민의 힘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 민주당이 해야 될 거예요. 그렇다면 새롭게 등장할 당대표, 그것이 뭐 연임한 이재명 당대표일지 아니면 새로운 당대표일지 알 수 없겠습니다만 당대표, 이재명 당대표 또는 연임한 어떤 또 다른 예를 들면 민주당이라고 하는 이 흐름 자체가 기존과는 다른 일사불란함을 보여주고 다른 때와는 다른 속도감을 보여줄 필요가 분명히 있다. 그래야만 저는 아마 3년이 아니라 올해나 내년 이내에 이 문제에 대해 매듭을 질 수 있어요. 아니 뭐 사법적으로 판단했는데 특검을 했는데도 아무런 죄가 없어. 그럼 어쩔 수 없는 거지 뭐 그거야. 그렇지. 하지만 하지만 죄가 나왔어요. 근데 이 법이 아주 중대한 위반의 내용들이 있어요. 그럼 탄핵해야 되는 거죠. 그게 네. 헌법 정신에 맞는 거니까 저는 그것을 할 수 있을 만한 든든한 부대를 만들어야 되고 그 부대의 수장이 지금 이재명 당대표니까 네. 이재명 당대표를 중심으로 당이 좀 비상시국에 맞는 형태의 강건함을 좀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유영희 변호사님, 뭐 지금 판에 있어서는
뭐 우리 김용 박사님 의견을 주셨지만 어쨌든 이제 차기 또 당대표에 대한 얘기도 또 솔솔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재명 당대표의 연임이라든지 또 추다를 크는 건 이대로 끝인가라는 얘기도 나오고 자 정청래 최고위원이 또 당대표로 또 거론되기도 하고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이재명 대표가 당대표하는 게 맞죠. 이 상황이라면. 그래야지 이 전국을 조금 오히려 더 그립감을 정확히 주고 헤쳐나갈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그러면서 우원식 의장이 잘해서 실질적으로 특검이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해야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모든 것은 흘러갑니다. 그 결과를 특검은 결과적으로는 올해 안이나 내년 초까지 다 정리가 되거든요. 그럼 그 결과 우리가 그렇게 외쳐댔던 이채 양면주까지 특검을 하고 나면은요, 그 결과가 가져올 후폭풍을 생각해 보시면 내년쯤에는 우리가 웃고 있을 수도 있어요. 지금 저보고 자꾸 웃는다고 뭐라 그러는데 그때는 진짜 여러분들이 아마 스스로 웃게 될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이 매우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이 초반에 명확하게 목적의식을 가지고 뭉쳐야 되고 잡아야 되고 확실하게 해내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는 저는 이재명 당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차라리 뭉치는 게 더 낫고 그렇게 해서 이번에 정리하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저희가 이벤트 하나 마련했습니다. 혁신, 균형, 정의를 지향하는 대한민국의 정치, 경제, 미디어 스픽스가 지금 벌써 88.3만 명 정도 구독자를 지금 모집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88만 구독자의 시선을 한 번에 받을 기업을 저희들이 홍보해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들이 선착순으로 10개사를 뽑습니다. 2024년 5월 31일까지 메일로 보내주십시오. spixed@fix.kr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접수 기간은 5월 말일까지고요. 10개사를 저희가 선착순으로 뽑습니다. 6월달 한 달, 그리고 7월달 한 달 각각 이렇게 한번 해봐가지고요. 우리가 한번 공유해보고 많이 평가해보고 판매해보고자 합니다.